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에 두고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살짝 애매했죠. 자, 그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면은 괜찮을 법도 한데, 자, 이렇게 되면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도 별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거의 확실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보고 결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시장은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단은 관망세가 조금 짙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오늘입니다. 25일 바로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 나오는데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뭐 기업들 뿐만 아니라 뭐 부품주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업황 자체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치를 이용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다라면 실적 발표 날에는 주가가 조금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금양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뭐 지금 이제 이 자사주 매각에 대한 그런 사건을, 그런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배터리 아저씨가 이야기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좀 잡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금양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과연 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5일 화요일이고요. 네, 일단 미국 증시 상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혼조 양상이긴 합니다만은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도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떨어진 낙폭을 거의 대부분 다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는 뭐 그다지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문제시 될 만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뭐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관망이 조금 짙어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없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0.2% 상승이고요. 나스닥은 0.29% 하락했습니다. 뭐 이런 흐름이라면은 뭐 어쩌라고, 그냥 보합이지나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거의 움직임 없었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바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로 25일이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바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바로 오늘은 이제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요. 26일에는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27일에는 아마존, 인텔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물론 이제 코카콜라 같은 이제 소비기업도 네,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0.16%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떨어진다고?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상치를 다들 낮춰놨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쉽게 나올 수 있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풀이해볼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조금 애매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은행 기업들의 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뭐 상황은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마무리됐죠. 그래서 회사의 예금이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지금 개장 후 거래에서 7% 이상 하락했고, 그 다음에 정규장에서는 그렇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지금 뭐 어쨌든 그 마감 이후에 대한 어떤 그런 시점들이 실적 발표에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시간에서 7% 정도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정규장에서는 12% 정도 올랐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좀 별로였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들 실적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이렇게 중요하게 볼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현재 S&P 500개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88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기업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면은 선방한 거죠.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네, 기업들의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는 1분기, 2분기 시점 지나가는 그 포지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네, 뭐 지난 4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입장 또는 그것에 대한 연장선 이런 정도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네, 기업들의 실적이 주가를 뭐 이렇게 끌어내린다거나 하는 발목 잡을 형태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생각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아주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면 뭐 특별할 거 없을 것 같은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으로서는 뭐 어닝 쇼크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투자자들이 기술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상황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분기 GDP 수치 발표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성장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이런 식이죠. 지금 1분기 국내 총생산 이 속보치와 28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에 대한 가격지수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PC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제 개인소비지출이라 되어 있지만 개인들 이제 소비 물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건데 요것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개인소비지출 같은 경우는 연준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빗대 가지고 이제 그 연준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월달 금리 인상은 그냥 거의 뭐 한 90% 이 정도 네, 확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네, 지표상에서도 그렇게까지 뭐 쇼크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그렇게 잘 흘러가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술 기업들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괜찮게 나오면 그때 투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다리면은 대체적으로 그냥 네, 뭐 대응이 잘 안 되겠죠. 왜냐면 실적이 뭐 좋을 거 생각해서 투자를 확장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투자하려면 늦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실적이 네 나빠졌어요. 그래서 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진 주식을 다시 살려고 하는 것도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주식을 사놓고 이제 기다려보거나 그렇게 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현재 기술기업들 실적 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겠고요. 당장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이 기술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네 오늘까지는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 볼 수 있겠지만은 네 기술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라면 국내 증시의 이런 그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고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제 반등에 대한 포지션을 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막 서두르실 이유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또 겁먹을 필요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있을 그 FOMC에서도 사실 결과물들을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닥만 잡아주면 네, 주가는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신용 큰 종목들이 막 때려맞고 이런 모습 좀 있는 모습이긴 한데, 네, 그런 것들만 잘 피해 가시면 여러분들 계좌는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주가가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네, 자연스러운 조정이니까, 여기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업들도 좋은 실적 발표가 좀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늘, 발표되는 거죠.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이제, 뭐, 이렇게 시작 발표가 나오는데, 지금 그, 이데일리에서 나온 뉴스를 좀 살펴보면,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있습니다. 현대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조 9천억이다. 그래서 한 달 전보다 오히려 14% 증가했다. 예상치가요. 네. 실제로 이제 뚜껑 열어보는 건 이제 오늘 얼마 나올 것이냐죠. 오늘 만약에, 이 예상치 2조 9천억보다 더 좋게 나와버린다. 3조 원 넘게 나와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더 뛸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추정치를 올리는 것은 또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게요. 만약에 실적이 2조 한 7천억 나왔다. 그러면은, 네, 추정치보다 안 좋게 나왔다 해가지고, 어닝 쇼크니 어쩌니 그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별로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2조 9천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뭔가 자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아 역시도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2조 3천억. 네, 와, 현대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지금? 현대차가 2조 9천억 예상치였는데, 기아의 예상치가 2조 3천억이면은 이거, 네, 기아가 확실히 많이, 네, 컸어.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둘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 이 그룹 두 개가 상당히 이제 지금 보면은 5조 원 훌쩍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 업종들 역시도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영업이익 잠정치가 6,300억. 그래서 한 달 전보다 약 40% 가까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렇게 나올 것인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증가치가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계산해보니까 더 많이 나오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생각보다 더 안 좋아요.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6천억 원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조 6천억 정도는 나오지 않겠니?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훅 들어가가지고 6천억까지. 자, 예상치가 1조 원이나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네, 3조 6천억이나 적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상당한, 네, 그런 실현의 시간일 것이다.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2분기까지도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이 이후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반도체 감산이 얼마만큼의 이제 실적 전망에 영향을 줄 것이냐. 자, 1분기 실적 이렇게 나온 거는 어쨌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자, 2분기부터 또는 이 상반기를 통과하는 시점부터는 실적이 과연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자,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은요. 자, 오늘 현대 기아 실적 공개고요. 그 다음에 26일 내일은 LG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27일에 삼성전자와 LG화학, 그 다음에 LG전자, 포스코, 퓨처엠 등이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일단은 자동차 관심 있게 봐라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철강 및 호텔 레저 업종에 대한 기대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보더라도요, 철강, 뭐, 호텔 레저 이런 쪽, 리오프닝 이런 쪽이잖아요.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외교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회복에도 눈치를 살짝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주가가 크게 한번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의 눈치를 보는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관망하라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분명한 것은요, 실적은 더 증가할 거예요. 실적은 더 증가하고, 앞으로 전망치도 더 좋아지고, 분위기도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이런 분위기를 바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아무튼요, 네, 이 호텔, 레저 이쪽에서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이 아니죠. 뭐 어차피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리오프닝 관련주나 철강주 이런 쪽에서 네,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요,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대치를 좀 높여서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담 가질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업들 실적 좋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가진 전망치도 높게 나올 거고, 또 증권사에서 예상했었던 그런 전망치들이 다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될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네, 금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금양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했다. 이거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제목만 딱 봐서는요, 야, 금양이 뭔가 대단히 큰 잘못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 그냥, 네, 이 팩트만, 네, 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거래소가 24일, 네, 코스피 상장사인 금양에 대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팩트잖아요. 그죠? 불성실 공시법인. 자, 불성실 공시법인은요, 공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공시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얘기가 나왔냐면, 이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가 유튜브를 통해서 회사의 자기 주식 처분 계획을 밝힌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소수만 보는, 네, 소수만 확인할 수 있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먼저 공개한 뒤에 뒤늦게 이를 공시한 것이 문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사주 처분은 의사회 결의사항으로 공정 공시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만 딱 따지고 보면 금양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한 것은 맞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거래소가 뭐 금양을 죽이려고 하네, 뭐 짜고 쳤네, 뭐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냥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사잖아요. 이사. 박순혁 이사. 네, 이 이사님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공정공시 대상으로 해야 되는 이 자사주 처분에 대한 내용을 공시가 나오기 전에 모든 뉴스나 뭐 이런 쪽으로 공시로 밝힌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네, 저도 이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이 방송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못 들었다라고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즉 이 소수만 볼 수 있는, 네, 뭐 다수가 될 수 있겠지만은, 네, 몇몇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자사주 처분 계획을 먼저 공개한 것은 분명히, 네, 어떻게 보면은 위반 사항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조심을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의도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공시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이런 그 담당 포인트에서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네, 이분의 뭐 개미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과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어쨌건 네,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봐야 되냐면 팩트예요. 그럼 이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돼야 돼요. 네, 왜냐면 네, 공시 규정을 위반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자, 내용을 이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그거는 그거고, 그러면 이제 이 판기사가, 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경영 계획을 밝힌 것이 뭐 이제 계속 이 공시규정 위반한 것인지 여부 중요했는데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700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각 계획을 밝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1,7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 계획, 그러면서 장내 매도, 블록딜, 교환사채 이런 쪽으로 이제 매각 방법을 언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에 어떤 내부자 정보를 얘기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좀 팔아라. 네, 매도를 해라. 그리고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게 되니까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올라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올라갈 때 자사주를
팔아먹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피해보지 말고 주식을 팔아라. 이게 좋은 의도로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정보를 접하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또 신뢰도가 높아집니까? 또 그리고 네 좋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공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공시 규정에 대한 위반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각에 대한 이런 그 공시가 나왔다는 것은 자사주 매각이 이제 확실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정확한 주식의 어떤 수량이나 처분 방법은 이사회 결의 후에 공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용만 딱 보면은요, 금양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맞아요. 네, 그렇게 돼야 되죠. 왜냐면 임원이 나가서 뭐 특정 방송에서, 그것도 뭐 완전히 퍼지는 게 아니라 유튜브죠. 근데 유튜브에 나가서 이게 내부 정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이야기했다, 공시 전에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불성실 공시료 법인,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기업에 크게 영향이 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벌점이 좀 부과되고 매매 거래가 이제 정지되고 뭐 그런 거 있다고 하긴 하는데, 뭐 이제 이거는 그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의 신청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불성실 공시 법인이 맞아요. 이거 임원이 가서 먼저 내부 정보를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빼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그 내부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개미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 자사주 매각 얘기 나오면 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파시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사실 이런 내부자 정보는 개미들한테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정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양이 불성실 공시 법인에 지정이 되는 건 지정이 되는 거고, 이 박이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은 미리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먼저 조언을 해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네 개미 입장에서는 좀 고마운 네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양에 대해서는 일단 자사주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주가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나타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제목이 뭔가 이제 굉장히 엄청난 위법을 한 것 같은 느낌으로 좀 얘기했는데, 위법 사항은 맞아요. 위반은 맞는 거고,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은 또, 그렇게까지, 네, 나쁜 그런 건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판단은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의 주가는 좀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배터리 아저씨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네, 이 고마움은 좀 가지고 있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금양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배터리 아저씨가 그래도 이런 파장을 네, 예상을 당연히 했겠죠. 예상을 당연히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은, 네, 좀 팔어라 라고 얘기해줬다는 것은, 네, 금양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 될 수도 있겠고요. 주주 입장에서는, 네, 고마운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립니다. 네, 실적 앞두고서 미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올 것 같다 예상은 좀 되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관망세 진행이 됐고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네, 실적 기대감들을 높이고 있다. 자, 오늘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풀이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져보도록 하고요. 반대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의 감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망들은 되고 있습니다. 자, 금양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네, 법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맞아요. 네, 이건 어차피 명백한 위반이니까 네, 이거 맞는 거고, 대신에 이제 속 안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금양 배터리 아저씨의 그런 의도는 개미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 저는 네, 지금 현재 배터리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매수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뭐 지금 이 내용을 따지고 봤을 땐 이거는 이거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지,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뭐 나쁜 의도로 저거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막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더 간다, 뭐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 네, 저는 조금 네,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네, 개미들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네, 고마운 이야기다. 네, 뭐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부담은 부담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네, 뭐 금양의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이거는 네, 뭐 별거 아니에요. 네, 별거 아닌 거고 그냥 네, 뭐 기업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자사주 매각에 따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는 뭐 감안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이건 미리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아마 미리 팔아먹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좀 해드리고요. 오늘은 책을 따로 읽어드리지 않고요. 네, 그냥 뭐 쉽게 얘기해드리면 뭐라 그럴까요? 책에 있는 내용보다도 지금 요런 것들 보면은 일단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정보 안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 그 다음에 또 필요하지 않은 것, 뭐 사실, 그 다음에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필요한데, 한쪽으로 막 쏠리게 되면은요, 뭐 다른 것들 다 보이지 않아 버리는 상황이 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콩깍지 씌었다 그러죠. 네. 연애할 때는 그냥 다 이쁘잖아요. 네. 방구 뿡뿡 끼는 그런 남자도 너무 예뻐 보이고, 네, 사랑스러워 보여서 결혼했더니, 이놈이 이제 밥 먹을 때도 방구를 껴대고, 그냥 밥맛 떨어지게, 그러고, 자다가도 이불 속에서 방구 껴대고, 막, 네, 그런 일들이 생긴다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콩깍지가 벗어지게 되면, 그런, 이뻐 보이던 것들도 미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항상 네, 영원하진 않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 네,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네, 현명한 판단들을 항상 객관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